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김혜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화타로 메이저 11번 정의 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카드와 힘 카드의 순서가 마르세유 카드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가 서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정의 카드가 8번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타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부는 11번이 정의 카드이고 일부는 마르세유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8번이 정의 카드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신화 타로의 모습이고, 자, 이 카드는 웨이트 계열의 다른 카드의 모습인데 약간씩 자세와 배경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마르세유 카드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웨이트 카드는 대단히 많이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과 칼을 일직선으로 들고 있는 모습. 물론 이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손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칼을 똑바로 들긴 했지만 내리치려고 이렇게 팔을 올리는 모습 보다는 시간적으로 이 이전 단계의 시점 정도로 보입니다. 저울을 막 재면서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저울을 재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이미 결심이 서서 칼을 높이 든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화 카드에서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다만 흰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이 투구를 쓰고 있는 것, 왕관을 쓰고 있는 것 이런 차이점이 있고 어깨에 올빼미가 앉아 있다는 것 정도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그 신전의 기둥의 모습이 명확하고요.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기둥만 있을 뿐 여기가 이제 신전인지 법정인지 알 수는 없죠. 이 네 번째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카드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 저울의 무게를 재서 이 깃털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깃털이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 아주 이 저울과 무게가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몸도 일직선으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다분히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와 주관적인 저울을 가지고 어떤 정의롭거나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매우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떠한 조건에 의한 저울, 주관적인 판단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신화 타로의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색 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 저울을 쥐고 있습니다. 이 흰색의 옷은 순수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발밑에는 흑백의 대리석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어깨에는 또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흑백의 격자 무늬는 어둠과 빛을 통합해서 질서정연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능력, 마음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새가 올빼미라고 하는데요. 이 아테네의 투명한 비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찾아서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울은 이제 두 대상의 무게를 달아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아테네는 최초로 배심원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 제도 관련해서 이런 그 어떤 상황을 심판을 하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어떤 왕자를 구해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이제 텐 소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텐 소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카드에서 이제 주인공은 아테네인데 아테네의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우라누스 역시 제우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만약 제우스가
첫 번째 아내인 메티스, 메티스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메티스로부터 아이를 얻는다면 그 아이는 제우스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우스는 임신한 부인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이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토스를 찾아가는데요. 헤파이토스가 청동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자르자 그 사이로 완전 무장한 아테네가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신들이 아주 놀라움으로 압도되었다라고 하는데 아테네는 이후에 제우스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끼다 못해 편애가 심해서 다른 신들의 질투를 사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테네는 굉장히 천성적으로 호전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전차 카드에서 아레스를 만났었죠. 그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테네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을 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의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과 유혈을 즐기는 그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그런 전쟁의 신입니다. 아테네가 개발한 전술들이 기본적으로 싸움과 유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고급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만적인 싸움꾼이 아니라 전략가였다는 거죠. 아레스의 육체적인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테네는 논리나 외교, 지혜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많은 용사들을 보호했고 또 많은 영웅들의 수호신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유명한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 유명한 전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성과 통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줬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무기로서 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아테네의 순결성은 올림푸스 사회에서는 특별한 예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아테네는 또한 인류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길들이는 기술, 직조술, 자수 있죠, 자수.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창조도 했다라고 하고요. 아테네는 문명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신이면서도. 그래서 아테네가 키워낸 평화로운 운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호전적인 전사로 돌변했다고 하는데요. 아테네 정의의 여신 카드는 우리 인간만이 갖는 사려 깊은 판단, 이성적인 사고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능력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런 능력이 우리를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심판은 개인적인 감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도덕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고 그리고 또 명확함과 객관적인 계획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의 능력, 열정보다는 원칙을 위해 싸우려는 아테네의 의지는 성찰을 통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본능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절제 카드나 힘, 은둔자 이 네 카드는요 모두가 우리가 인생을 효과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인 능력의 발전과 관련된 카드들입니다. 이를테면 심리학에서 우리가 에고라는 용어를 쓰는데 바로 이 네 개의 카드는 에고의 형성에 기여하는 그러한 카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확고하고 진실한 개인적인 토대로 삶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진 그런 것에 나라는 개념, 관념이 에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0번의 바보 카드가 여신 아테네를 만났을 때에는 그러한 그 자신의 광범위한 인생 체험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게 될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다. 능력 개발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가 정의의 여신인 아테네를 만났을 때에는 명확하게 사고하는 법과 균형 잡힌 마음의 능력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확히 저울질하는 법을 배워서 가능한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연인들 카드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바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정함 그리고 진리를 중요한 도덕률로 존중하지 않고 단지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한다면 정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테네는 우리로 하여금 본능을 넘어서게 하는, 아테네는 인간의 마음과 영이 품고 있는 완벽을 향한 우리의 분투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인간 내면은 완벽해지고자 하는 생각으로 고군분투한다는 거죠. 이 카드가 스프레드에 나타난다면 조언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균형 잡힌 사고와 공평한 결정의 필요성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아테네의 냉철한 성찰이 지나치게 또 차갑고 이성적이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의 미명하에 칼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찌를 수도 있다.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비밀 카드의 모든 카드가 그렇듯이 정의 카드에도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아테네가 상징하는 것들을 개발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도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단죄하는 것, 이런 역할과 연관이 있어서 교도관인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뭔가 또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 또는 어떤 직장이든 이러한 카드로 표현되는 인물은 뭔가 직급이 좀 높거나, 그리고 일을 굉장히 냉철하게 처리를 잘하거나 일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업무 능력도 좋으면서 업무량도 많은 그런 여성을 뜻합니다. 칼을 들고 있어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또 이 카드를 자주 뽑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리고 따뜻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의 카드에 대해서 그 신화적인 배경 위주로 살펴봤는데 그 법조계와 연관해서도 이제 이 카드가 나올 수 있고 상관없이 그냥 일반 직장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분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까다롭고 깐깐하고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위치해 있고 아랫사람한테 어떨까요?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아니면 어떨까요? 좀 냉정하고 차가운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가 이제 한쪽으로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결단을 내리는, 그래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카드가 이제 이게 소송이나 분쟁, 법적 분쟁과 연관이 있다 보니 이 카드는 이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상관없이 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혹시 좀 일찍 결혼하신 상태에서는 헤어지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는 카드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도 포함이 되고 직장에서 내가 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카드이니까 직장에서 내가 진급 대상이거나 그죠? 고가 점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군더더기 없는 정에 호소하는 카드가 아니니 내가 한 만큼만 정확하게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만큼만 평가받는 카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